아빠, 엄마, 나. 낯선 땅에서 들리는 한국어가 아닌 타국어라고. 끝없이 다양한 언어들 속에서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어. 그런데 한국어와 똑같아도 너무 똑같은 언어가 그것도 여러 국가에 존재한다는 사실. 눈 감고 들으면 저 사람 지금 한국 말씀 할만한 신기반기 뿡뿡반기 언어들을 바로 만나보자. 세계의 언어에는 다양한 어족이 존재한다. 같은 어족끼리는 어원이 비슷하여 다른 언어를 습득하기 유리하다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쓰이는 한국어는 언어 계통적으로 친척 언어가 존재하지 않는 고리보기 때문에 다른 언어들과 거의 공통점이 없다고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가깝지도 않은 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한국어와 유사한 단어가 많다는 사실이 불쑥 튀어나왔다. 얼마나 어떻게 비슷한지 그 원인도 존재할지 나라별로 알아봤다. 타밀어. 타밀어는 인도의 타밀나두 근방에서 사용되는 드라비다어족에 속하는 언어다. 인도 밖에서는 싱가포르, 스리랑카에서 공용어 중 하나에 속해 있다고 한다. 사용 인구가 무려 1000만 명에 달하는 인싸 언어. 이 언어의 재밌는 점은 한국어와 발음이 유사한 유사 단어가 무려 400에서 500여 개에 달한다는 거다. 일단 여러 유사 단어 중 재밌고 신기한 단어 먼저 구경해보자. 앞서 소개한 것처럼 한국어 엄마, 아빠는 각각 안마, 아빠로 발음된다. 나는 갈 때 나도, 타밀어로 나이며 언니도 안니라 부른다고 한다. 아프다는 똑같이 아파, 이리와는 울려와,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메뚜기는 메뚜기. 신기할 정도로 비슷하거나 똑같은 단어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한국어의 놀이는 타밀어의 놀이로 발음이 거의 똑같은데 더 놀라운 점은 민속놀이인 윷놀이, 쥐불놀이, 제기놀이, 행이놀이가 각각 타밀어도 윷놀이, 쥐불놀이, 제기놀이, 팡이놀이로 불리며 놀이의 형태까지 완전히 똑같다는 것이다. 또 한국어로 엉덩이를 궁둥이라고도 발음하는데 타밀어로는 궁디라고 말한다고 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싶더니 궁디는 궁둥이의 경상도 방언으로 쓰이고 있다. 흥미로운 점이 파도 계속 나온다. 구한말 조선의 원선교서들은 타밀어와 조선어에 닮은 점이 많다며 놀랐다고 한다. 인도 언어학계에서도 타밀어와 한국어의 유사성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바라나시 대학교 언어학부의 나나트 바트 교수는 타밀어에 한국어와 유사한 단어가 상당히 많다는 것은 사실이다.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과거에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신뢰받는 연구 중 하나로는 우리나라 가야의 시조인 김수로왕의 왕비 허왕후가 인도 출신으로 타밀어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타밀어가 정착되었다는 건데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엄청 멀게만 느껴졌던 나라였지만 이렇게 보니 마음의 거리는 엄청나게 가까웠던 타밀족. 이걸 보고 인도에 가게 된다면 꼭 한번 확인해보는 걸 추천한다. 튀르키예어. 튀르키예에서 쓰는 언어로 넓은 의미로서는 투르크어 계통의 모든 언어를 말한다. 독일에서도 튀르키예계 사람이 많아 튀르키예어를 많이 쓰는 편이고 주로 중앙아시아 국가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튀르키예어를 배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런 튀르키예어에도 한국어 비슷한 단어들이 있는데 우연의 일치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중 몇 가지는 실제로 한국어 맥락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튀르키예어는 한국인이 배우기에 비교적 쉬운 난이도에 속하고 반대로 튀르키예인들 또한 한국어를 쉽게 배운다고 한다. 우선 튀르키예어와 한국어는 비슷한 어순과 문법을 가지고 있다. 튀르키예어도 한국어처럼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형태로 문장이 구성되는데 예를 들어 나는 이스탄불을 좋아해요 라는 문장을 튀르키예어로 변형해보면 벤 이스탄불 세비오롬이 된다. 여기서 벤은 나, 유는 네, 세비오롬은 좋아하다로 해석하는데 실제 문장으로 보니 순서가 한국어랑 똑같은 게 확연히 느껴진다. 바로 비슷한 단어들도 살펴보자. 한국어 부뚜막은 무트파, 만들은 만트, 인간은 인산, 닭은 타오, 두루미는 투르나. 이런 언어의 유사성은 두 민족의 연관성을 따져보게 만들었다. 한 민족과 투르크계 민족들 사이에 뿌리가 동일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으나 정확한 근거가 없어 그저 추측으로 남았다. 또 옛날 신라의 지배층들은 튀르키예어를 썼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분명 투르크어를 쓰는 주민이 삼국 모두에 존재했음을 파악하긴 했지만 아직 정확히 한국어와 튀르키예어의 교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과연 어떤 연결고리로 이렇게 유사한 언어가 되었는지 더욱 궁금해진다. 시간이 된다면 비교적 쉬운 튀르키예어를 공부해 멋들어지게 제2외국어를 구사해보는 건 어떨까? 라후어. 중국, 미얀마, 태국, 라오스 등지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인 하우족의 언어다. 문법이 간단해서 다른 산지 소수민족 사이에 공통으로 널리 쓰이기도 한다. 아무리 문법이 간단해도 생뚱맞은 한국어와의 유사성은 어떻게 발견한 걸까? 서울대학교 이한복 교수는 라후어의 문장 구조를 연구하며 한국어와의 유사점에 주목하게 되었다. 어순이 한국어와 완벽하게 일치하고 다른 외국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어의 발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 조사를 활용하며 주어의 생략이 빈번해 동사로도 문장이 가능하다는 등을 근거로 라후어와 한국어가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문장과 단어들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너는 한국으로 간다 이 문장을 라후어로 말하면 너를 까올리로 까이비오라 발음된다. 여기서 너래의 너는 한국어의 너와 발음, 의미가 완전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다. 까올리는 중국이나 태국 등에서 고구려, 고래를 뜻하는 말로 바로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단어다. 간다는 뜻의 라우말 까이까지 한국어 순서대로 라우말 단어를 대입만 하면 되며 단어 중에는 형태마저 같은 것이 있으니 더욱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 앞에 소개한 언어들처럼 실제 어휘가 유사한 건 그리 많지 않지만 상대를 부를 때 쓰는 호격도 한국어와 유사하다고 한다. 철수야하고 사람을 부르듯이 라오족들도 만약 나시라는 이름을 부를 땐 나시야 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혀 계통이 다른 두 언어가 유사성을 지닐까? 역사적으로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인지 단지 유형적으로 비슷하게 쓰이는 건지 지속적인 연구는 꼭 필요하다고 한다. 추측에 따르면 라오족이 고구려 유민이었다는 설도 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천년이 훨씬 넘는 긴 단절 끝에 우리 동포를 다시 만난 셈이다. 특히 라오족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 보급 운동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자랑스러운 한글을 전수하고 있는 만큼 몸과 마음의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올 수 있기를 바라게 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언어 다양성이 점점 사라지면서 2100년이 되면 전 세계 언어 중 1500개가 사라질 것이라 우려하는 결과가 나왔다. 우세 언어가 소수 언어를 강압적으로 밀어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우수하고 편리하고 아름다운 한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저 깊은 산속에 있는 마을의 언어 또한 모두 소중하다. 한국어와 이렇게 비슷한 언어들이 많듯이 다양한 언어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관심까지 가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다. 오늘도 보는 시간이 아깝지 않은 영상이 됐길 바라며 모두 윤슬 같은 하루 보내길.